안녕하세요. 부자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초반에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관리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관리 페이지로 갈 수 있고, 또 다시 눌러서 왼쪽에 내 블로그의 이름을 누르면 내 블로그로 갈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홈, 태그, 방명록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관리 페이지에서 다 새롭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것을 사이드바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스킨 같은 경우는 북클럽이라는 스킨을 적용한 것이고요. 개개인마다 다른 스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지금 모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요 버튼을 누르지 않고 관리 페이지를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키보드에서 Q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관리 페이지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더 Q 누르면 티스토리 사이트로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Q 버튼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좌측에 있는 이 관리 메뉴들을 한 번씩 쭉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콘텐츠 부분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댓글이나 방명록 설정, 통계, 그리고 수익. 이 부분은 나중에 애드센스를 승인받게 되면 그때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꾸미기 부분이 있고, 플러그인, 그리고 링크, 관리, 이제 이 부분은 블로그나 팀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내역입니다. 그러면 맨 윗부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부분에 가시면 글 관리, 페이지 관리, 카테고리 관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전반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글쓰기 시 기본으로 저장할 글 상태는 비공개로 설정합니다. 여기 콤보 버튼을 누르셔서 비공개 또는 공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들이 글을 보시고 애드센스 광고를 송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은 공개로 설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단락 앞뒤의 공백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 사용 허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합니다라고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을 허용, 비허용합니다. 콘텐츠 변경을 비허용 입니다. 다른 분들이 제가 쓴 글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글 관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중에 이 부분은 글을 지금 현재는 작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글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작성한 글들을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옮긴다든지 혹은 수정을 한다든지 삭제, 혹은 글 하나에 대한 통계를 볼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페이지 관리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요. 카테고리 관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테고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대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싶고, 또 추가해서 만약에 주식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추가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본인 블로그에 맞게끔 카테고리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공지나 서식 관리 이 부분도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콘텐츠 설정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댓글 방명록 부분인데요.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댓글 작성은 모두 가능합니다. 혹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정하고요. 댓글은 승인 후 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댓글 같은 경우는 스팸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댓글도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승인 후 표시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보다 낫습니다. 방명록 작성도 저 같은 경우는 비허용으로 합니다. 허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경사항 저장해 주시고요. 통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설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만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 수는 몇 명이고, 어제는 몇 명이고, 지금까지 총 누적 방문 수는 몇 명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일간, 주간, 월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검색은 어느 검색 포털을 이용해서 들어오는가, SNS, 그리고 유입에 대한 직접 기타 유입 설명, 그리고 모바일로 들어오는지 PC로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요약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유입 경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유입 경로 버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꾸미기 부분인데요. 스킨 변경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스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킨을 처음에 만들 때 북클럽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만약에 다른 스킨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눌러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되시는 것은 내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를 세팅을 미리 해둔 상태에서 스킨을 바꾸게 되면 기존의 세팅들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킨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서 설정을 하고 왼쪽에서는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반응형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봤을 때 혹은 태블릿으로 봤을 때 혹은 핸드폰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시고 설정을 해 나가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글 서식이라든지 애드센스를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HTML 편집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면 홈 화면에 글 개수 조정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개를 하고 싶다. 홈 화면에서 글이 보이는 게 5개. 그리고 목록 내용이 아니라 나는 목록만 표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글 목록 수도 5개, 목록만 표시하고 싶고 태그 클라우드는 이름 순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사이드바가 있고요. 사이드바는 말 그대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라인인데요.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사이드바에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카테고리 정도만 남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메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홈 메뉴 아까 맨 처음에 홈 태그 방명록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다 삭제하고 저는 홈 버튼만 남겨놓고 싶다 하면 변경, 저장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설정인데요. 이 부분 티스토리 모바일 웹 자동 연결을 사용합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모바일 웹 자동 연결이 됐을 경우 애드센스 광고가 가끔씩 송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메뉴바 구독 설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메뉴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 설정도 표시합니다. 표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측 상단에 표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변경사항 저장 눌러주시고요.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독하기 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부분입니다. 플러그인은 기본 기능 이외에 추가적으로 블로그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사용증 세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그인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구글 페이지 로딩 속도가 아주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글 알고리즘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일단 해제하시고 4가지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만 적용을 해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 추가적으로도 언제든지 늘려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서치 콘솔인데요. 이거는 구글 서치 콘솔에 블로그를 등록을 해서 사이트 맵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계정 연결하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 아날리틱스 적용해 주시고 반응형 웹스킨 이미지 최적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로딩 속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릴 것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지입니다.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아날리틱스 같은 경우는 측정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정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라고 되어 있는 데로 가보시면 블로그 설정이 있습니다. 내 블로그 사진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블로그 이름이나 닉네임 그리고 블로그 설명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블로그 설명은 내 블로그가 주로 담을 내용에 대한 주제들에 대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검색 결과에 유리한 자리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봐 주시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포스트 주소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이거는 문자로 꼭 바꿔주시길 바래요. 이 문자로 바꿔주셔야만 나중에 검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도 변경사항 저장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RSS는 전체 공개로 설정을 하고
공개될 RSS를 최대값인 50개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RSS도 다른 포털에서 나의 블로그 글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블로그 초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수익화 블로그 세팅하시고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